요즘 가장 또 핫한 뉴스입니다. 서울시 김포구, 광명구, 부천구. 자,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전문가 강남여의주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행크에듀에서 아파트 투자반, 내 집 마련반, 또 지역 분석 스터디를 담당하고 있는 강남여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엄청난 핫 이슈 중에 핫 이슈가 네. 김포구예요. 김포구. 네, 서울시 김포구입니다. 원래는 시에서 구로 떨어지면 기분 나빠야 되는데 네. 여기는 엄청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김포구, 이게 가장 또 핫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연 말로만 끝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앞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김포가 금포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 금포. 지금 하락장인데도 이렇게 부동산 매물이 다 걷어들인다고 하고요. 아, 그쵸. 네, 맞아요. 지금 얘기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김포는 사실 부동산은 수요하고 공급인데, 이런 이슈만으로 추가 매수 세력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 집 집값이 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수요자는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포시에서 서울특별시 좋아요. 여기 지금 이 현수막이 있는 거죠. 네. 김포시에서 서울특별시로.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메가 서울로 만들겠다고 이제 11월 1일자로 가장 크게 터진 이슈 뉴스가 됐습니다.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김포시인데 네. 왜 이거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냐면요. 네. 원래 예전부터 지금 이제 위쪽으로는 경기 북도, 네. 또 위쪽으로는 이제 경기 남도 이렇게 네. 구분을 해요. 네, 위로는 지금 경기 네. 북도, 아래는 경기 남도 이렇게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왜 이렇게 나누게 됐냐면, 경기도가 합쳐져 있지만 네. 사실 위쪽으로는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군사 보호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북한이 있죠. 네. 아우, 저도 여기서 이쪽에서 전방에서 근무했었는데, 어쨌든 네. 여기는 이런 북한 이슈 때문에 개발이 좀 잘 안 되고 있긴 맞습니다. 왜냐면 네. 훈련도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예, 포천, 연천, 천자들은 동두천 원래 이쪽이 군사 시설이 또 많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또 안 되고 있는 데다가 네.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 아, 그쵸. 게다가 지금 뭐 반도체다 하면서 일자리까지 또 몰리고 네네. 교통까지 좋아지면서 네. 거의 아파트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지만 경기도도 지금 북과 남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그러네요. 예, 네. 북보다는 남쪽이 경제 지금 요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경기 북도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위치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지금 조금 소외된다. 예, 그래서 지금 발전은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용인도 나오고 있고 뭐 수원도 나오고 있고 계속 이쪽으로 발전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북도 남도를 나누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경기도지사인 이제 김동연 도지사분이 네.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서 경기도에는 경기 북도 특별시, 경기부터 특별시. 네, 특별시를 만들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와중에 김포를 보시면은 네. 한강 아래에 있는데 지금 북도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지금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한강 기점으로 이거 나눈 것도 아니고, 여기 김포가 지금 되게 애매하게 여기 북쪽에 껴있는 거예요. 북쪽에. 네. 예, 이 북쪽에 껴있으니까 야, 우리가 왜 경기 북도여야 돼?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경기 남도로 네. 가려고 해도 지금 바로 아래는 또 인천이 있어서. 그렇죠. 야, 우리 일로 가려고 하니까 아, 여기는 인천이에요. 여기는 네. 인천이고 여기는 서울이고. 그러면 나는 경기 북도를 편입 안 하겠다. 그러면 경기 남도로 보내달라 해야 되는데 네. 돌연 갑자기 우리는 서울특별시에 편입해달라 그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먼저 딱 나온 거 아니고, 이렇게 제안했더니 김포시에서 야, 그러면은 우리 지금 경기 남도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우리 서울시로 이렇게 해줘. 그게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네, 경기북도 싫다. 이제 서울로 해달라. 예, 이렇게 이 얘기한 뉴스가 거죠. 바로 그 뉴스입니다. 경기북도 싫다. 야, 경기북도 우리가 왜 경기북도야, 김포시. 차라리 우리는 그냥 서울로 편입시켜달라. 이거는
지금 10월 12일자예요. 이게 행정구역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가 먼저 지금 김포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저게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되게 우왕좌왕했었는데요. 네네.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또 채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정말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자, 그런데 저게 원래는 그냥 김포시에서만 딱 하면은 주민 의견으로 했다가 그냥 잠잠해질 건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죠.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이제는 저런 얘기가 나왔어. 거기에 더해서 메가시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자 해서 이거를 당론으로 지금 채택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포와 유사한 도시들도 주민 뜻을 모아라.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 당에서 적극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뉴스가 나온 겁니다. 맞아요. 또 메가시티는 지금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항상 또 얘기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네. 또 다른 이제 외국이나 비교했을 때 우리 수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면적이 작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네. 메가시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건데 네.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메가시티 얘기가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됐고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여기도 편입 검토할게. 지금 보면 서울이 여기 있고요. 김포가 좀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데 여기 편입시켰는데 더 가까이 붙어있는 고양, 광명, 과천, 하남, 여기도 뭐 부천 이쪽도 긍정 검토할게. 우리가 막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욕먹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붙어있는 지역은 이 메가 서울로 해서 어차피 뭐 지금 요즘 인구도 줄고 있는데 서울 다시 1277만 명 되고 이게 그냥 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김포시장도 만나고요. 여러 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까지 해달라고 하고 지금 댓글에도 또 인천도 해달라고 얘기도 인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장이 열받았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적인 부분하고 엮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엮여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크TV는 좌파, 우파 어디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팩트만 체크하고 이 팩트에서 경제 관점에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해갈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 메가가 유행인데 지금 충청도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야, 서울만 메가 되냐? 우리도 메가 충청 메가시티에서 우리도 덩치 좀 키우자 해가지고 지금 충청권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야, 이것도 지금 메가시티, 야, 부산 우리도 할래. 야, 우리도 바로 가까이 붙어있는 김해하고 양산 여기는 우리랑 같이 되면 서로가 더 좋은 윈윈 구조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김포가 긍정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한 지역 가까운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충청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뉴스 나오지 않았지만 호남권에도 당연히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만약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면 이거에 필요한 절차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추진했을 때 어떠한 절차들로 가게 될지 일단은 서울시에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정부에서 네. 이제 법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요, 뭐 경기도, 서울시, 또 김포시 동의를 거쳐서 또 주민투표를 진행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네.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또 국회로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나온 거는 정부 입법 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여기는 어쨌든 초고속이라고 해도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원래 법에서 정부 주도하에 하려고 하면 이걸 처리하는 기간이 한 3년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법안을 제출하고 여기 바로 지금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투표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네, 주민 의견을 네. 수렴한 다음에 예. 바로 국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국회로 가는 거니까 지금 비교적 빠른 길이 있다는 거죠. 빠른 길이 있고 여기에서 국회 표결되고 국무회의를 의결 공포하면 이게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이 돼? 이거는 지금 비실현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체적인 이런 절차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투표. 지금 이거가 정부 입법 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혜택이 더 크다고 하면 이 부분이 긍정의 역할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걸로 논란이 되는 거는 주민투표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에 왜 하필 내년 총선 이제 네.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때 이거를 내놓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당론으로 추진을 했으니까 주민분들은 국민의힘을
뽑아주면 더 좋은 혜택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은 이런 부분 너무 이거 정치대로 하는 거고 지금 원래 이게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갑자기 이걸 꺼내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여당 야당에서는 이걸 다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절차들을 봤을 때는 이게 총선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제지를 못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가 어쩌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생뚱맞게 갑자기 이게 메가시티 뭐 이 얘기야. 근데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 나왔던 얘기예요. 과거부터. 지금 김문수 경기도지사, 남경필도 지금 경기도지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거 전후로 메가시티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6년 이때 얘기를 했었고요. 뭐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있는데 조금 더 강력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걸 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도 했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 작년에 대한민국을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주민 1000명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9월 달에 김포시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500명 중 1,750명이 응답을 했는데 85%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여론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긍정이 33%고 부정이 더 많다 하는 거는 전체 그 지역 주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지역 주민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저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김포 시민들은 왜 이렇게 서울에 편입되길 원하는 걸까요? 바로 부동산의 연관이 또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 네. 이제 골드라인에 골병드는 김포 시민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김골라라고 해서 김포 골드라인인데 김골라. 네. 김포 골병 라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김포 골병 라인.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이게... 혼잡도가 높고 굉장히 이제 교통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되면 김포 골드라인도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질 거고, 네네. 지금 또 5호선 아래쪽에 이제 사진 보면은 네. 5호선도 연장이 지금 돼야 되는데. 네네. 보라색 라인은 이제 김포로 가는 거고요. 빨간색은 또 이제 검단 쪽으로 가는 건데 네네. 이게 인천시와 또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랑 보라색이랑 이게 인천 검단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 뭐 예비타당성 면제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부동산 집값이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집값 이전에 지금 이런 교통 체증, 이 교통 지옥이 해결되길 바라는 부분에서 이걸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또 학군도 같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또 맞물릴 수가 있는 거죠. 학군도 좋아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로, 아니 어떻게 갑자기 경기도 지역이 서울로 편입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해왔던 걸 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그렇게 생뚱맞지는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 보시면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연도별로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1914년에 보면 여기서 출발했죠.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36년도 확장이 또 되고, 네, 30년도 확장되고, 네. 그 다음에 49년도 확장이 되고, 네. 63년 확장이 되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만큼 확장됐었네요. 그죠? 이렇게 연도별로 지금까지 서울이 계속해서 지금 커져 왔었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김포나 이런 다른 시에서도 계속 넣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네네. 이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는 네. 이제 1913년도까지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네. 14년부터 63년도. 예, 1914년에서 63년도까지는 네. 이만큼
그만큼 색칠한 부분이 확장됐고. 네, 근데 63년도 부분에서 이제 서울로 편입된 부분들이 예. 양주, 광주, 김포, 시흥, 부천 일부가 이렇게 편입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원래는 김포였던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예전 조선 시대 때는 양천군으로 불렸다가 다시 이제 양서면 또 나눠져서 편입되고 나서 양서면, 양동면 불렸는데 아래 보시면 이제 영등포구로 같이 들어왔죠. 네네.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명이 바뀐 거는 예전에도 양주나 김포 부분이 다시 또 일부가 지금 서울로 편입이 됐었고 지금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지 과거에 보면은 거기도 경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95년도 이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산이나 이런 데서 또 편입해달라고 하면 사실 인접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산이나 군포나 네, 수원이나 이런 곳은 편입을 해달라고 해도 사실 너무 뜬금없는 그렇죠. 떨어져 있죠. 거죠. 네. 근데 확장된 서울을 보면은 실제 이제 인접한 지역들은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면은 바로 붙어 있는 곳이 항상 이게 확장됐지 떨어졌던 곳은 확장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뉴스로도 나오는 거는 김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고양, 부천, 광명, 과천 이미 광명하고 과천은 02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구리 여기도 지금 서울하고 붙어 있고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지 같은 단지를 지금 신도시로 또 쓰고 있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서울에 편입이 돼! 만약 편입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서울 송파하고 경기도 하남. 지금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권의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네네. 위례신도시를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위례신도시. 네. 왼쪽 상단에 보면은 빨갛게 박스 채워 있는 곳이 서울시 송파구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곳은 경기도 하남시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례신도시인데도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위례 신도시인데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하남입니다. 하남. 네, 원래 위례도 사실 일부 이제 송파로 편입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또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면은요, 송파에 있는 위례 아이파크는 지금 9년 차이고 35평이 16억부터 나오고 있고요. 옆에 이제 하남에 있는 곳은 8년 차인데 37평 15억부터 나오고 있어요. 더 신축인데 15억이고 여기는 9년 차에도 지금 16억이어서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단지들 뽑아봤는데도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한 1억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위례 신도시를 보면 지금 행정구역 그 명칭 차이로 지금 1억 정도의 시세가 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주인공이 된 김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단지 중에서 마곡 엠벨리 6단지를 비교를 해보면 10년 차이고 또 여기와 가장 가까운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고촌이 있죠. 그래서 고촌의 캐슬앤 패밀리의 이 아파트를 비교해 볼 건데요. 물론 한강 신도시 아파트도 있지만 조금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마곡 엠벨리 6단지 같은 경우는 34평이 13.1억부터 나오고 있고요. 옆에 고촌 캐슬앤 패밀리의 시티 1단지 같은 경우는 34평 5억 9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저렴하네요. 그죠? 지금 34평 동일평형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무려 지금 7억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게 편입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하면 고촌 같은 경우는 강서구처럼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을 때는 지금 현재 50% 차이 나는 것에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유준님께서 봤을 때는 지금 45% 정도 차이 나지만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는 약 20% 정도 더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강서의 70%를 따라온다고 예상을 하고요. 김포 입장에서는 한 30%가 오르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면 한 2억 이상 정도 오를 수 있다.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해결되고 나면 당연히 살기 좋아질 거니까 가격 상승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도 보면은 엠블렘이 중요한 것처럼 행정구역명도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라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요자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긍정적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예상해보건대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30% 정도는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워낙 이제 교통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 서울로 편입돼서 교통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시그널만 줘도 사실 호가가 많이 뛸 수 있어서 네네. 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드라마틱하게 호가가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그렇죠. 김포는 지금 어쨌든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광명, 과천 여기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되게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편입된다면 가장 먼저 또 편입돼야 되는 곳이 광명, 과천이잖아요. 그쵸. 네. 그만큼 또 서울로, 그러니까 준서울로 그냥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또 높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광명, 과천이 편입된다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더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또 언급할 지역들이 많은데 일단 구리, 부천만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시그널만 나와도 사실 편입만 돼도 또 호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편입을 해달라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입이 안 되더라도 좋은 지역을 찾는다면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뭐 오늘 거에 더 핵심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서울 편입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서울하고도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 교통 부분 이걸 따졌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또 어디일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문제가 사실 서울 그냥 행정구역 편입보다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 편의성 있게 바뀌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행정보다 더 우선한 게 지금 교통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8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7호선이 가기 때문에 서울 인접이 또 편리한 곳인데다가 또 GTX 호재라든지 또 대곡 소사선까지 이제 들어올 곳이어서 서울에 편입이 안 돼도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찾는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편입 이런 이슈보다는 교통을 먼저 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서울 편입 지역이라는 테마를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시고 이거는 원래 배제하더라도 그냥 본래부터 좋아질,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유진님께서 오늘 거의 결론을 한번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뜬구를 잡는 호재보다는 지역을 이해하면 투자처가 보인다. 네, 그래요. 이게 좋은 것 이렇게 같아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뭐 행정구역 막 이거 가지고 갑론을 막 하지 말고 원래 지역을 알고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든지 그거는 플러스 알파고 원래 지역만 이해해도 우리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 저도 오늘 거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냥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방송하면서도 여러분들 반응 보면 아,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공부가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